KBS의 유능한 기자가 왜 못 나갈 것 같아? 그 사람도 나갈 수 있어야지. 연봉을 나는 더 받고 싶은데 왜 못 나가냐? 고용이 경직돼 있으니까 다른 언론사로 못 가거든. KBS 기자가 SBS를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선진국은 이런 게 3프로TV 같은 데 올 생각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레벨 맞추고 올려서 가려고 하니까 없죠. 치열한 경쟁을 해요. 진짜 경쟁이 심하지. 그렇게 해서 어느 직장에 가면 그때부터 생산성이 낮아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장에 가기 위해서 경쟁이 심한 거지, 일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한,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사실은 오래 일해요. 그건 난 잘 정답을 모르겠어요.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급여가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게 되는지, 억지로라도 유럽처럼 이렇게 서서히 줄여서라도 해야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싶지만 아직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김원장 기자의 삼촌경제학 대략 한 10회까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뒤집어보고 털어보고 볶아보고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우시고 그렇겠지만 그냥 자라나는 새싹들 키워본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미쳐버리겠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저희가 둘이 좀 어떻게 해보려다가 잘 안 돼서 저희 담당 PD도 그냥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방금 결정. 좀 전에 결정했어. 와서 뭔가 보니까 이게 뭔가 불안해.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소개하세요, 한상우 PD. 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한 10분 전에 투입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삼촌 경제학이니까 조카가 한 명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좀 이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나이는 거의 막내 삼촌급입니다. 네. 텐션이 있네. 있어. 이게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던 그냥 날라리 진행자 아닙니까, 솔직히.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근데 여기는 제대로 교육받은. 얼떨결에 앵커 된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뭐 나도 KBS 형들 파업할 때 시작한 방송이고. 자, 우리가 사실 이제 뭘 사러 가면 항상 하는 말이, 평생 하는 말이, 이게 살 게 없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소득보다 임금보다 물가가 더 올랐으니까 살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뭐 지난 20, 30년 동안 또 뭐 가까운 애로 코로나 이후에도 미국 경제를 봤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적나라하게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런데 지난 분기를 기점으로 미국의 근로자 임금이 CPI를 넘어서더라.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다. 뭐 좀 이따 물가가 다시 임금을 역전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일본 경제는 3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질 임금, 그러니까 임금, 물가를 반영한 임금이 3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 바꿔 말하면 지나치게 기업 중심, 수출 중심으로 갔던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우려가, 그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중요한 건 우리니까. 네. 우리가 2022년, 2023년에 이어서 올 1분기에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임금이 물가만큼도 잘 못 오른다. 늘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뭐 그렇죠. 네. 뭐 실제로 통계를 보면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야, 너 월급이 물가보다 많이 잘 오르고 있니? 라고 할 때 선뜻 그렇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서. 우리가 늘 내 지갑 빼고 다 올라. 그렇죠. 남편 월급 빼고 다 올라. 애들 뭐 성적 빼고 다 올라. 그렇군요. 뭐 이제 그런 얘기가 거의 이제 입버릇처럼.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소득이 올라갈 거냐. 여러 명 중에 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론 이제 밖에서 뭐 다양한 나라에서 보면, 야, 한국인들 소득 그만하면 많이 올랐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너희 나라는 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해서 난리 났잖아. 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런 뭐 원동력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살려도 좋고, 아무튼 어떻게 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갈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그거 얘기 안 하고 답답하게, 올라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답이 없잖아요. 한 PD가 보기엔 임금 어떻게 하면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더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한테 높은 소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한 사람이 뽑아낼 수 있는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 문제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노동 생산성이라는 건 노동자가 얼마나 생산해내냐. 질문의 수준이 있네. 예, 그 말은 노동자가 얼마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냐. 좀 더 쉽게 말하면 네가 과연 월급값을 얼마나 해? 라는 질문과 같아요. 네.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그걸 기반으로 돈을 벌고 그거를 노동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죠.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한테 돈을 안 나눠주면 그건 부당한 거. 그런데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안 높은데 또 불구하고 달라고 하면 그건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어찌 보면 임금의 핵심인데, 쉽게 말하면 현대자동차가 10,00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1년에 예를 들면 1조 원을 번다. 그럼 10,000명으로 나누면 1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으로 보면 1억 원인 거예요. 그죠? 노동자 한 명당.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는 보통 못 올려줘라고 얘기할 때 거꾸로 기업들이 이 노동 생산성이 높지 않아, 노동 생산성이 별로 오르지 않아서 임금을 못 올려줘라는 식의 주장을 할 때 주로 쓰는 논리인데, 이건 사실은 노동자들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노동 생산성이 높지 않은 건. 예를 들어 볼까요? 벤츠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회사 이름이 벤츠죠? 그런데 거기는 노동자가 하루에 8시간 현대차하고 똑같은 땀을 흘리고 똑같이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자동차가 벤츠네? 벤츠 공장이니까. 현대차는 똑같이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똑같이 힘들어서 8시간 근무해서 딱 나왔는데, 이거는 아반떼네? 현대차죠. 그러면 똑같은 노동력과 똑같은 힘을 들여서 만든 차인데 얘는 시장에서 1억 원에 팔리고 아반떼는 시장에서 뭐 4천만 원에 팔리면 어쩔 수 없어요. 독일의 벤츠 노동자는 1년에 1억을 가져가면 현대차는 그거에 비례해서 4천만 원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똑같이 일했는데 벤츠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은 1인당 1억이고 우리는 1인당 4천만 원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그 노동력을 쏟아붓는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의 브랜드와 이미지가 1억 원에 팔리기는 어렵고 그게 별로 시시하니까 4천만 원에 밖에 안 팔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현대차의 브랜드력이 떨어져서, 기술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결과라고요. 그러니 노동 생산성이 안 올랐으니까 임금을 못 올라줘. 그 말은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1억씩 줄 수는 없잖아요. 4천만 원짜리 엑센트 아반떼 팔아서 번 돈이니까. 그러나 그게 노동자들이 뭔가 게을러서 내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생산성을 측정할 때 이제 뭐 이런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생산 요소들, 환경들, 예를 들어 자동화가 잘 돼 있으면 생산성이 Exactly.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AI, 요즘 같으면 AI 같은 게 이제 또 앞으로 엄청 좌우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린 생산성이 낮아요. 노동 생산성이 낮아요. 한국 사람 많이 낮아요. 미국보다 한참 낮고, OECD 기준으로 해서 한 74%, G7 기준으로 하면 60%밖에 안 된대. 아일랜드 기준으로 하면 3분의 1, 아일랜드 사람들은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3분의 1밖에 안 된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생산성이 낮아. 근데 한국 사람들 일 안 하나? 우리 반대로 말하면 우리처럼 일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렇게 초경쟁 사회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왜 그럴까? 잘 따져보면 우리 치열한 경쟁을 해요. 진짜 경쟁이 심하지. 우리 경쟁을 해서 뭘 생산하는 게 아니고 경쟁을 해서 어디를 들어가. 그래서 그 편안한 직장에, 안정된 직장에, 고소득의 직장에 들어가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일 안 해. 그렇게 해서 공기업, 그렇게 해서 교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직장에 가면 그때부터 생산성이 낮아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장에 가기 위해서 경쟁이 심한 거지, 여기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떻게 생산성이 떨어져요? 우리처럼 이렇게 빡세게 일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질문은 사실은 이 괴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입사하고 나면 빡세게 일을 안 한다? 우리 이제 그게 이제 고용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지. 한 번 들어가면 안 잘려. 좋은 직장에, 공기업에 들어가면 안 잘려. 그러니까 그 공기업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경쟁했는데, 그 들어가면 그냥 슬렁슬렁, 교수가 돼도 안 잘려. 슬렁슬렁. 이러면서 이제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일을 덜 한다? 그 느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야근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오래오래 일하고 막 그런 거는 자, 뭐예요? 그것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떨어져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사실은 오래 일해요. 네. 지금 야근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줄여야 돼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 우리 기자들 보통 점심시간 1시 반, 2시까지 먹는다고. 사람 만나는 게 일이야, 우리는. 아이, 이렇게 놀라운 건 하는데. 11시에 시작해. 점심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거 줄여야 돼. 미국 사람들 보면 다 중역들도 샌드위치 그냥 오물오물 먹고 점심시간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4시 반에 퇴근한다고. 한국 사람들 하고 이제 들어와서 회의하기 전에 부장님이 커피 한 잔 사오지? 저 막내가 이러면 또 이제 가서 커피 한 8잔 사와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2시 반 노닥노닥 뭐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밤 8시 반에 일하고 막 일하고 있으면 집에서 도대체 몇 시까지 야근하냐 그러면 아, 야, 10시에도 안 끝날 것 같아. 내가 좀 비약을 했지만 네. 우리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럼 이렇게 일에도 생산성이 떨어져도 왜 괜찮은가? 철밥통 직장이 있기 때문에 고용을 안정화하게 만드는 건 아주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고용을 이렇게 유연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아, 일 잘 안 하는 과장, 차장들은 주기적으로 좀 잘라줘야 된다.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없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만 일 못하는 사람은 내보낼 수 있는 구조도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이게 잘 안 돼요. 고용이 굉장히 경직돼 있어. KBS의 유능한 기자가 왜 못 나갈 것 같아? 그 사람도 나갈 수 있어야지. 연봉을 나는 더 받고 싶은데 왜 못 나가냐? 고용이 경직돼 있으니까 다른 언론사로 못 가거든. KBS 기자가 SBS를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선진국은 이런 게 없어. 3프로TV 같은 데 올 생각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레벨 맞추고 올려서 가려고 하니까 없죠. 근데 봐, 뉴욕타임즈가 왜 뉴욕타임즈예요? 뉴욕타임즈는 기자들을 잘 가르쳐서? 그게 아니에요. 뉴욕타임즈 임금을 많이 줘. 최고의 기자들을 뽑아서. 최고의 기자들을 뽑아서. 임금을 많이 줘. 그래서 최고의 기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또 못하면 you out. 아웃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어정쩡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해고가 있는 나라 아니면 철저하게 근로자의 지위를 보존하는 나라 둘이 있을 뿐이고 각자의 장단점이 매우 뚜렷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오른쪽 그 누구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사가 단체로 어렵지 않으면 해고하기 어려운 그러니 사실은 해고하기 어려우니까 해고는 해야 되겠는데 해고하기 어려우니까 별별 이상한 인권 탄압 같은 게 막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앞에 책상 화장실 앞에 책상 갖다 놓고 오로지 사보만 볼 수 있으며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라. 이건 뭐 근로 명령이니까 뭐 휴식. 그 아무것도 자기 일 하면 안 되고 책을 와서 읽어도 안 되고 컴퓨터도 못 쓰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두니까 그 참 답답한 거죠. 노조 같은 것도 다 거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어요. 노조 당연히 필요하죠.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100년 동안 그거 말고는 힘이 없잖아. 네. 그런데 우리는 노조 많이 올라서 노조 조직률이 14%인데 노조가 조직돼서 사주에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안정된 직장에 은행, 방송사, 뭐 대학병원 이렇게 안정된 쉽게 잘리지 않는 쪽 사람들이 노조를 조직해. 정작 힘이 없는 근로자들이 있는 기업은 회장님이 무섭고 사장님이 무서워서 노조를 조직 못해.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맨날 파업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 많이 배우고 월급 많이 받는 친구들이 맨날 파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전에는 노조라 그러면 국민들이 파업하면 뭐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힘 쏟아주고 뭐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이렇게 뭐 음식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그 지난 30년 동안 보면 국민들이 너희 스스로 지킬 힘이 있잖아. 정작 지킬 수 없는 근로자들은 노조가 없거든. 만들기도 힘들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시선이 노조가 필요해?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지. 네. 그런 게 우리 잘못된 고용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꾸면 뭔가 소득이 올라갈까요? 우리가 월급을 올리려면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오늘 게 방송 출연할지 모르고 네. 수협 면도 안 한 거죠. 했는데 지금 제가 아. 제모를 안 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옵니다. 면도를 했는데. 말 걸어서 네. 미안해. 근데 그게 약간 되게 좀 아프잖아. 네. 너 될 뻔 해야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연령대에서는 사람 취급 잘 안 하는 모양이에요. 여자친구 사기가 좀 힘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일본의 종신고용 문화였는데 그럼 이 종신고용 문화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맥락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비효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로 당연하죠. 그런데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일본으로 가면 이해가 달라져요. 이게 미래의 오인데 네. 고용할 사람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 빨리 줄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것마저도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철밥통의 근로자마저도 보내기가 아쉬운 거죠. 이제 이야기가 정반대가 되는데 아까처럼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막 많고 우리가 일하는 사람은 더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이 사람은 월급 500만 원 더 주고 이런 시장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기 위한. 그런데 일본은 생산 가능인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정년 60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65세로 올리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상당수 기업이 70세로 올린다? 70세로 정년을 올려요. 근데 이제 그 용어들이 계속 고용, 그다음에 보통은 65세까지 하고 퇴직한 다음에 재고용. 그래야 이제 임금 테이블이 달라지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호봉이 올라가면서 급여가 올라갔으니까 한번 이제 해고를 해줘야 돼. 한번 이제 퇴임을 하고 다시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야지 급여를 너무 높게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재고용 형식으로 하고. 근데 또 하나 눈여겨볼 건 이걸 회사에 맡겨줘. 정부가 규제하지 않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회사에 맡기는데 노사가 협의해. 그러니까 사장님 마음대로 안 돼. 정부 마음대로도 안 되고. 우리가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우리도 지금 서울만 그렇지 수도권 나가는 순간 모든 제조업에서 사람을 못 구해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제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 나라에서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고용 유연화를 떠나서 고용 유연화 이제 수도권에 공장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람이 있어야 고용이 유연하던가 말던가 하지 또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이게 종신고용이라는 게 이제 일본이 전시체 우리가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들을 많이 따온다 보니까 일본이 예전에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면서 일본에 있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전시 물품 생산하는 일에 몰두했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기업들한테 야 이런 걸 생산해라고 할당을 해주니까 기업들도 아니 그러면 직원들이 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럼 계속 우리 수요는 있으니까 포탄은 매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 우리가 종신고용 체제로 법 규제들 다 만들어줄게 그렇게 돌립시다. 그리고 그게 뭐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계속 이어질 만한 일이라면 어차피 이 일 하는데 직원 100명은 필요한데 뭐 빵 공장에서 빵 굽고 포장하는 일인데 그게 갑돌이가 와서 하면 어떻고 뭐 그 을순이가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누가 해도 될 만한 그런 일들로 대부분의 일이 가득 찬 그런 때는 사람 머릿수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 사람 내보내고 저 사람 두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사람 구하기 쉽지 않아서 계속 인건비가 물론 낮은 수준이었지만 가파르게 올라가던 시절에는 어차피 구해야 될 직원이니까 그냥 이 직원 가지고 평생 가자라고 하는 게 기업인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근로자들도 어차피 매년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뭐 여기나 저기나 비슷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응응응 넘어왔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업종의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시대로 오면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 되어서 더 이상 어느 정도의 그 성장이 멈춰지게 되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거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남의 거 뺏어 먹는 그런 산업이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인터넷이 발달하면 책이 죽고 뭐 신문이 뭐 죽으면 뭐 또 유튜브가 뜨고 또 반대로 유튜브가 죽고 나면 뭐가 뜨고 하면서 이게 뭔가 계속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산업이라는 게 잘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판단하고 사람을 늘리고 줄이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과 구조에서는 뽑아놓으면 계속 종신고용 이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신문사에서 신문기자 뽑아놨는데 사람들이 다 유튜브만 봐. 그러면 신문기자들한테 자 이제 유튜브에 출연하세요. 자 김 기자 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부한테 농업을 시키는 일이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차를 만들 때 현장에 있는 반장의 그 10년, 20년 된 노하우가 엄청 중요해요. 이 반장이 아파버리는데 갑자기 라인 서면 고칠 사람이 없어. 숙련이 중요했다고. 근데 지금 다 컴퓨터가 하는데 근데 나 20년 차 반장인데 월급 안 줘요? 그러니까 숙련이 해체돼 버렸다고. 숙련의 해체 시대에 종신고용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지. 종신고용 우리 자꾸 말하다 보니까 종신고용 아주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용이 안정되면 소비를 늘려. 네. 내가 500만 원 버는데 내가 20년 동안 안 잘린다? 그러면 700만 원 버는데 불안하게 버는 사람보다 소비를 더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지만 이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의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심해. 이 사람한테 붙들어 놓고 20년, 30년 동안 해마다 월급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고용 시스템은 이제 수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못 뽑잖아요. 그렇지. 기존의 그렇지. 인력을 내보내야 그렇지, 되는데 못 그렇지. 내보내니까 새로운 사람은 그냥 알바로만 뽑고 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어디 또 그럼 괜찮은 사람 뽑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날아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먼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생기는 일인데 조금 전에 그 얘기는 되게 재밌네요. 고용이 안정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고 고용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잘 안 해서 전체적인 사회가 다 같이 마이너스다. 그런데 미국은요, 고용이 절대 안정되어 있지 않는 나라인데 사람들은 있는 대로 다 쓰고, 우리나라는 고용이 진짜 안정된 나라에 속하는데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게 매우 경직돼 있고 엄격하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을 많이 하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좀 이상하게 오버하는 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다니지? 이거는 이제 경제학의 문제를 넘어 국민성의 문제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고, 우리는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부동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평생 돈을 쌓아야 되는 민족. 아, 전세금 올려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집을 사야 되고 젊었을 네. 때 뭐 이런 문화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구 사람들은 우리만큼 이렇게 쌓는 인생을 살지 않지. 하루가 중요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부실하다고 그것도, 생각이 되면 그것도 있겠구나.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사실 사회 돈을 안전망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을 아무리 잘해도 이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서 겨울에 잘못하면 얼어 죽잖아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없어요. 겨울에 방심하면 얼어 죽는 나라. 또 여름에는 방심하면 더워 죽어요. 폭염 때문에. 그런 나라도 적도 근처에 가도 맞아. 몇 나라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겨울에도 죽을 수 있고 여름에도 죽을 수 있는 동시에 이게 다 가능한 나라는 진짜 우리나라밖에 이런 없어요. 나라 국민들은 자꾸 쌓을 수밖에 없어. 개미처럼 일하고. 그런 거라서. 그러다가 뭐 식량도 작업이 안 되죠. 이 단군 할아버지가 진짜 어디서 사기를 당했는지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나온다잖아. 그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좀 다르게. 여기서 안 나온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내 생각인데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나왔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왔으면 벌써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버지가 평생 동안 고생하시고 돈은 많이 못 딴 버셨지만 얘기 또 궁금한 것도 뭐 진짜 있어요? 친절한 아버지인데 또 궁금한 지금까지는 거. 돈을 못 네. 버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득과 72세가 급여를 올릴 수 되셨는데 있을까? 갑자기 돈을 버실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다른 주제로 편성해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빼주세요. 그때. 네. 석이 나오는 이야기. 네. 진짜 이상해. 막 미국은 땅 파면 돈 되는 것만 나오고, 우리나라도 땅 파면 있기는 있는데 돈 안 되는 것만 나와요. 네. 고령토 뭐 이런 거 나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리튬이라도 좀 나오던가. 그러니까 미국 뭐 새로운 게 필요하면 미국은 땅 파면 다 나와. 물론 넓은 땅이라 아니 절대. 미국은 어떤 땅을 한반도 모양으로 잘라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뭐 안 나오는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제 인재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좋아. 좀 좋아.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하는 것보다는 많이 일하는 쪽에 가깝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른 선진국들, 소위 유럽에 좀 잘 나가는 나라들 보면은 이제 막 주 4일제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 것이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열심히 일하지 말고 네. 한국 사람들 우리 김대리 기대가 많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고 네.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같은 나라도 KPMG에서 100개 기업 CEO들한테 물어봤대. 그랬더니 주 4일째 검토하고 있다는 CEO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된다는 거니까 네. 이제 주 5일째에서 주 4일째로, 또는 이제 4일째 너무 세니까 4.5일째, 뭐 유럽은 이미 40시간 정도 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1년차 간호사들 제가 찾아온 게 있는데 1년 미만 간호사들의 퇴직률이 48%였대요. 노동 강도 세지, 급여가 높지 않지. 네. 근데 이제 간호사분들 고학력이지. 그러니까 이 미스매칭 하는 거예요. 또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해야 되고 이 비용 저 비용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런데 4일만 하고 급여를 좀 낮추는 실험 했더니 퇴사율이 0%더라. 네. 나는 업종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급여 조금 낮출 테니까 재택이나 특히 주 4일만 근무할래? 이러면 받아들일 직장인들이 많다고 생각해. 대신 타이트하게 일해야 되는 거지. 나 여기 대해서 정답을 모르겠어요, 진짜. 정답을. 우리는 급여 올려주고 7일 일하는 게 좋아요. 아, 우리는. 참고로. 그리고 솔직히 이 나이가 되면 급여 안 올리고도 7일이 나. 집보다 회사 훨씬 좋아. 집에 있으면 뭔가 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당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회사에 오면 뭐 그래도 뭐 예전처럼 뭐 그 상명하복이나 뭐 이런 피라미드 구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책상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동환이 형 빼고 너가 제일 높잖아. 근데 그게 한 사람 빼는 게 이거 되게 애매하다. 아예 싹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 있는 건 둘이나 셋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길게 일하고 싶은데 나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저는 어느 정도 일을 한다는 건 시간을 투입해야 뭔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증거로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는 참 안 잔대.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공장에서 그 침대 펴놓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고 뭐 그리고 뭐 웬만한 그 주변의 임원들도 참 안 재우겠죠. 거기서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4일하고 3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놀려고만 하니까 아무런 기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잠 푹 자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그래 이런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 멋있네. 그러니까 이제 루이비통 같은 거 그런 건 나오지. 그러나 치열한 연구와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를 다시 또 해보고 하면서 하면 어느 정도 절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인더스트리는 발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게 자꾸 줄어드는 게 과연 우리가 발전하는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로시간을 줄이면 해야 될 일은 있다 보니 해야 될 일은 있는데 근로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예를 들면 또 수요일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필요한 일만 찾아서 하게 되기도 합니다. 뭐 둘 다 이제 경험인데 절대 시간을 많이 쏟아 부어야 일이 된다는 것도 제가 느꼈던 경험이고 그러나 시간을 억지로라도 자꾸 줄여 놓으면 특히 해봤잖아요. 시험 전날 3시간은 정말 우리는 놀라운 학습력을 발휘하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공부했으면 내가 왜 이 성적이 나오나 싶은데 꼭 시험 전날 야, 나 12시간 남았어. 이때는 진짜 효율적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렇지. 또 그때 공부한 게 꼭 시험에 나와. 그래. 뭔가. 그래서 우리 회사 생활이나 뭐 조직들 보면 이게 매일매일 돌아가는 이게 꼭 필요해서 하고 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근로 시간을 그럼 뭘로 채우란 말이냐? 이제 하다가 보통 이제 시켜지고 해보고 하는 일이 있어서 그거는 줄이면 줄이고 뭐 인건비가 높아지고 그러면 저절로 그래도 뭔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고 하는 그런 것도 생기지 않나 싶어서 이건 난 잘 정답을 모르겠어요.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급여가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게 되는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유럽처럼 이렇게 서서히 줄여서라도 해야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뭐 양쪽 다 통계로는 나타나더라고요. 프랑스가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낮춘 게 2000년대인가 그래요. 사회당 정부에서. 35시간이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우리 하루에 한 10시간 일하니까 우리 뭐 타이트하게 안 한다는 가정하에 10시간 일하니까 3.5일이면 끝나. 다시 지금 근로시간 좀 올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2% 이야기한 것처럼 정답은 없는데 이제 유럽 사람들 정말 독일은 우리 3분의 2밖에 일하지 않는다고. 독일 사람. 근데 또 독일이란 나라는 또 뭐 무시무시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느슨하게 일하고 오래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 타이트하게 일하고 일찍 퇴근하고 하루라도 더 쉬어야 한다. 또 생산성 높게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거 맞는데 뭐 뻔한 이야기인데 타이트하게 일하고 오래 일해야 되는 건 혹시 아니냐? 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것도 어느 대한상에서. 업종에서는 맞겠지. 열심히 일하고 타이트하게 일하면 당연히 생산성은 높아지겠지. 붙어있지만 그것도 뭐 업종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이 또 어느 업종에서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하고 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 4일만 일하고 또는 4시 반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 여기 트윈빌딩 같은 경우에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한 오후 5시 되면 띵동댕동 퇴근하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네. 우리가 또 어떻게 5시라니. 우리는 땡 9시 뉴스에 MBC 뉴스 헤드라인 보고 퇴근했거든요, 평생. 네. 지금 MBC가 8시지만 우리가 네. 취재기자 할 때는 MBC 헤드라인을 보고 내 출입처에 특별한 일이 없는 걸 확인하고 집에 가면 9시 반. 아. 회식을 9시 반에 이제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집에 네.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꼰대들 옛날 이야기 하는 거.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4시 반에 퇴근한다면 뭐 하겠어? 젊은 사람들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만 앉아 있을까? 소비하지. 우리 경제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근로시간 줄이고 타이트하게 일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주 5일 근무 도입한 게 헨리 포드래. T라인 만들 때. 헨리 포드. T라인을 만들 때. 그게 이제 경제학의 어마어마한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이제 그게 1905년, 10년 이제 그 T 모델. 미국 사람들이 집집마다 차를 사는 거야. 그 차를. 그 차를 살 때 그러면 당연히 6일, 7일 일해야지. 네. 근데 왜 이게 가능했냐? 컨베이어 벨트라는 혁신이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니까 야, 주 6일 일할 필요는 없겠다. 포드가 생각할 때 네. 5일만 일해라. 6일 일하니까 애들이 와서 뭐 너무 죽을라 그러네. 이렇게 해서 주 5일을 처음 시작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어마어마한 혁신 AI가 돌아온단 말이야. 김대리 뭐 보고서 찾아가지고 중동시장 뭐 마케팅 보고 내일 아침까지 좀 해놔. 이러면 우리 같으면 추라고 구글링하고 뭐하고 했을 텐데 김대리는 챗 GPT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2시간 만에 끝내고 퇴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생산 시스템, 근무 시스템, 환경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제 근로시간 줄이는 건 이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리고 일할 사람도 없어. 일할 사람도 없고 대신에 중요한 건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생산성이 높은 민족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일해야 되지. 자, 네. 주말에 같이 산에 갈래요? 그 촬영 끝나고 이야기. 어때요? 오늘 방송 해보니까? 이제 편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걱정되는 분량이 너무 이제 길게 나오는 분량이 느낌이라. 많아서. 다음에는 좀 더 네. 잘해볼게요. 네.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잘해야 돼. 네. 잘해야지. 그렇지. 우린 프로니까. 근데 이 문제가 그냥 경제 문제의 거의 에브리띵이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를 연구하는 유일한 이유가 네. 잘 살기 위해서인데 이 잘 살게라고 하는 건 행복하게 건강하게 우애 있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짐승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하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옷 입을까? 그거 연구하는 게 다 그게 경제학자고 경제고 미국의 연준이니 뭐니 다 그거인 거예요. 네. 우리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 소득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소득이 올라가야 네가 돈 써서 내 소득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요 정도 시간에서 답이 나올 수 있다면 사실은 뭐 그럴 리는 없는 문제죠. 이제 내가 답을 얻었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죠.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3% 시청자분들이 뭔가 그 힌트만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그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어찌 해안이 있는 건 하겠습니까? 아니고요. 네.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 안에 있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 그러기에는 우리가 방송이 너무 많아요.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있지는 않을 텐데 다만 이제 듣고 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오케이 뭐 이 정도라면